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지난 시간 제4강 테야르트 샤르팽 사상에서는 진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진화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바로 어느 한 시점 빅뱅에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그 팽창하는 과정에 우주 진리가 축적되는 과정이 진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진화로는 크게 이제 무기질 진화와 우리가 유기질 진화를 공부하는데, 이 무기질 진화라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그 자체가 정보라고. 그러니까 공간을 갖고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을 갖고 있는 정보는 그 자체가 자신이 생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만, 물질은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물질이 사라지면 정보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질 진화의 꼭지점에서 유기질이 발생해서, 이 유기질의 특징은 뭐냐?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원자로 우라는까지 진화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정보와 물질을 분리시켜서 정보와 물질을 분리시켜서 이 정보만을 축적하는 진화가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질서의 단백질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 진화의 정점에서 인간이 출현했는데, 이 인간에게는 그럼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인간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제5강 테야르트 샤르팽 사상에서는 옛날에는 인류의 출현과 진화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인간은 인간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선 인간 동물. 그래서 애니멀과 맨을 합성해서 인간 동물을 영어로 애니멀이라고 내가 합성으로 새로 언어로 만들었는데, 고인류학에서 인간을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 그래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한자로 원인이라는, 원숭이 원자, 인간인자 원이란 말을 썼지만 영어에서는 호미니드라 그래요. 호미니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뭐냐고 우리가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가 바로 인간 동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애니멀의 인간 동물의 출현과 그 진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원래 원숭이에는 꼴이 있는 원숭이가 있고 꼴이 없는 원숭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꼴이 없는 원숭이를 고인류학에서는 피테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 용어니까 꼭 알아두시. 피테쿠스. 그러면 여기 이제 우선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떨어졌거나 붙어 있는데 아주 3,0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가 하나의 대륙이었어요. 그 지중해가 없었죠. 응? 흑해도 없었고 카스피해 같은 것도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3천만 년 전에는 이 스페인 지금 현재 그 스페인 반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요 폭이 서북 쪽으로 쭉 가면 시베리아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가 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막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사막,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다른 고원 그 사막 지대. 그걸 지나서 또 몽골의 그 고비 사막이나 다클라마칸 사막이나 지금은 거의 다 사막으로 되어 있고 그도 몽골 대초원과 그다음에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이 지금 돼 있는데 3천만 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숲이 울창했던 원숭이들의 낙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석탄이나 석유가 옛날에 그 산림이 땅속에서 묻혀서 산화됐을 땐 석탄이고 미생물에 의해서 생긴 건 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에 또 아프리카 사막지대에 석유가 쏟아지는 이유는 이미 3천만 년 전만 해도 엄청난 수풀지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3천만 년만 해도 이 원숭이들이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숭이는 원래 꼴이 있는 원숭이가 있고 꼴이 없는 원숭이가 있는데 이 꼴이 없는 원숭이는 그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게 꼬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원래 꼬리가 있던 것이 점점 퇴화돼서 꼬리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꼬리가 없는 원숭이가 태어났는지 아직까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산림 속에 사는 때는 확실히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생활에 더 유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를 나무 가지에 칭칭 감아 가지고 앞발을 앞서루로 사용하고 하니까 사서 열매를 따먹고 하니까 훨씬 꼴이 없는 원숭이보다 꼴이 있는 원숭이가 이 시대는 훨씬 삶이 더 쉬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꼴이 없는 원숭이는 하나의 병시 취급을 한 거지. 병시 취급을. 그런데 이 3천만 년 전 이후부터 이 일대는 지구상에 커다란 기후변화가 와서 이 보시다시피 오늘날 같은 사막화 지대로 서서히 진행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숲이 없어지니까 이 꼴에 있는 원숭이들은 숲을 따라 이제 숲이 따라 이제 들어가고 그 일대는 이제 사바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바나 지역은 분명히 꼴이 없는 원숭이가 훨씬 삶이 생활하는데 편리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인류의 조상은 이 꼴이 없는 원숭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피테쿠스. 그래서 그럼
이 꼬리 없는 피테쿠스 종을 그 유니몬이라고 하는데, 유니몬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 잘 알는 그 침팬지, 응? 그다음에 보노보하고 침팬지는 사촌인데, 보노보가 훨씬 더 침팬지보다 영리하고 좀 착하다고 그래요. 얌전하대요, 침팬지보다. 그다음에 고릴라가 있고, 그다음에 긴팔 원숭이가 있고, 오랑우탕이 있는데, 이 긴팔 원숭이와 오랑우탕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있고, 오늘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같은 것들은 오늘날은 아프리카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오랑우탕과 긴팔 원숭이들이 우리 인류의 애니면 그 인간 동물의 공통 중세 갈라진 때를 보면 대개 1200만 년 내지 160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오랑우탕이나 긴팔 원숭이가 분화되기 시작했고, 고릴라는 대개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사이에 그 갈라져 나갔고, 그 다음에 가장 인류하고 가까운 침팬지가 대략 400만 년에서 500만 년 사이에 이제 분화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근래 가까이서 침팬지와 보노보가 또 분화되고. 그래서 옛날 그 고생물학자들은 인류의 가장 가까운 그 사촌을 오늘날 침팬지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유니논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분화된 종족들이니까, 침팬지와 인류하고의 같은 조상이 갈라진 게 대개 길게 잡아 600만 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인류의 그 발생지를 지금은 아프리카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고릴라나 이 침팬지가 아프리카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600만 년 전, 800만 년 전에는 이 아시아에 또 있었는지 그것이 아직은 발견이 안 되니까,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기호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으면 오늘날에도 왜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가 안 되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전번 시간에 진화의 두 종류, 키메라 진화, 분화 진화 설명했지만, 이 분화 진화는 DNA 변이에 의해서 진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분화돼서 갈라져서 나왔기 때문에, 침팬지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팬지는 400만 년 전, 600만 년 전 인류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 거기서 정지된 거란 말이야. 정지되고 진화하는 거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말하는 인간은 오늘날 인간이 아니라 애니멀이다. 인간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진화를 볼 때는 인간 동물의 진화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지, 인류 진화라고 보면 좀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 결국 우리가 가장 가까운 침팬지하고 호모하고 갈라진 게 이래야 500만 년 전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침팬지와 인간의 DNA 보면 인간 DNA가 약 ATGC 암호 4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암호가 30억 개가 돼 있어. 30억 개가 인간에게는 DNA가 침팬지는 몇 개 있느냐? 거의 99%가 침팬지 DNA하고 인간하고 DNA가 99%가 같아. 그 1% 차이에 뭐가 있느냐? 어떤 진화가 있냐?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침팬지는 아직도 네 발로 꽁충꽁충 걸어다니는 너클 보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인류는 똑바로 서서 직립 보행을 한 게 아주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그러면 직립 보행하고 너클 보행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즉, 너클 보행을 하면 앞발이 손으로 진화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걸어 다녀야 돼. 그러나 인류는 직립 보행을 하다 보니까 앞발이 걸어 다니는 데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손이 자유를 얻어서 손재주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도구를 제작할 수가 있다. 도구를 제작. 이 벤처의 1% 차이 이게 나. 그 다음에 뭐냐? 유리는 침팬지 너클 보면 머리하고 척추하고 이렇게 C자형 척추란 말이야. 응? 휘어졌어. 근데 인류는 머리하고 척추와 거의 일직일자로 해서 S자형 척추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숨이 들어가는 숨구멍이 이렇게 되니까 좁아지니까 침팬지는 소리를 내야 5, 6가지 소리밖에 못 내요. 많이 나야 10가지도 제대로 소리를 못 내요. 왜? 성대가 좁으니까. 근데 인간은 똑바로 서니까 이 성대가 굵어지니까 우리 혀 안에 있는 딸깍기를 조절해서 얼마든지 공기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20가지, 26가지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언어로의 이 소리가 언어로의 진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응? 침팬지는 성대가 좁으니까 언어로의 진화가 불가능.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성대가 넓어지니까 언어로 진화 가능했다. 이게 또 차이지. 또 마지막으로 침팬지의 뇌 용량은 4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뇌의 크기가 그대로예요. 40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애니멀 인간 동물의 뇌 용량이 400cc 침팬지와 똑같았는데 진화함에 따라서 오늘날은 1450 내지 1600cc가 뇌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뇌는 뭐냐? 뇌는 근데 여러분들도 알지만 뇌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보조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가 아니에요. 주기억 장치는 생물에서 주기억 장치는 뭐가 됩니까? DNA예요. DNA가
인간에게는 주기억장치고 뇌는 보조기억장치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뇌가 주기억장치인 줄 알아요. 응? 자, 그래서 뇌는 인간의 보조기억장치지, 인간의 주기억장치, DNA가 주기억장치라. DNA 30억 개 DNA 염기서 요것이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주기억장치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 심팬지의 DNA 염기설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1% 차이에 의해서 심팬지와 인류가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 그다음에 직립보행에 의해서 손의 자유는 손재주에 의해서 보구재주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뇌와 척추가 거의 일직선에서 성대가 커지니까 언어로의 발달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뇌가 커짐으로써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기억한다는 건 뇌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는 인간의 보조기억장치지 주기억장치는 그 DNA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그러면 우리 인류 조상들의 애니멀, 인간 동물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최초의 애니멀, 그 고인류학에서 이걸 호미니드라고 그러는데, 호미니드는 호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초로 그 호미니드 화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최초로 1924년도에 발견된 화석이 있는데, 이 그 남아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의 그 위츠워트 스테랜드 그 대학의 레이먼드 다트라는 호주 출신 해부학 교수가 계시는데, 이 지역에는 석회석을 많이 캤는데, 석회를 캐다 보면 그 옛날 뼈다구 화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다트가 이 인부들한테 혹시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그 뼈나 이런 것들 나오면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한 상자 갖다 준 속에 여기 보이는 이 타옹 아이라는 웅골이 나온 거예요. 즉 타옹 지방에서 석회 암지대에서 채석장에서 나온 최초의 인류 화석이. 그렇게 보니까 이건 원숭이 같으면서도 원숭이가 아닌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학계에 발표했는데, 이걸 학명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라는 것은 영어에서 남쪽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를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또 오스트리아는 독일 폴란드 남쪽이니까 오스트리아라고 그러잖아. 오스트리아가 원래 남쪽이야. 피테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 없는 원숭이, 아프리카노스. 그러니까 이 학명은 아프리카 남쪽에 사는 꼬리 없는 원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분류할 때 동물개, 식물개 밑에 문이 있잖아. 문, 강, 목, 과, 속, 종. 지금까지 인류의 속과 종이 그 화석으로 발견된 것만 해도 7속이 있어. 7속. 종으로는 한 20종이 그 화석으로 발견되는 7속 20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는 또 여러 피테쿠스 족이 이 타옹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인류학자들에서 많이 그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테쿠스 속은 무조건 앞에 오스트리아가 붙어. 피테쿠스. 응? 그래서 이 타옹아이에 의해서 피테쿠스 속은 그 어휘가 오스트랄로로 시작된다. 이 오스트랄로 시작된 피테쿠스 속은 이 타옹아이 외에도 아주 여러 종이 있었어요. 여러 종이. 이 애니면 그 타옹아이가 생활했던 것만 약 지금 한 300만 년 전이란 말이야. 300만 년 전이니까 침팬지하고 그 인류의 애니멀하고 분류된 게 대개 400만 년 내지 5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 300만 년 전 생활했으니까 굉장히 호미니드가 진화됐다고 보는 거지. 타오가이만 해도. 그러나 오늘 그 고인류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900만 년 전에 그 호미니드가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을 때만 해도 그 프랑스 그, 그 고인류학자들이 사할, 사할린 지역에 그 발견된 것이 가장 700만 년 전 생활했던 그 피테쿠스 속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9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미니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인류의 조상은 최대 1천만 년 전으로 오늘날은 보고 있는 거예요. 1천만 년 전으로. 그 다음 이 피테쿠스 속 다음에 온 그 인류의 속은 뭐가 있느냐면 이제 그거 얘기했네. 이 피테쿠스는 엉금엉금 그 뭐냐 저기처럼 침팬처럼 너클봉에서 약간 여기 보이죠? 엉금적 뭐 엉금엉금 성큼성큼 기어간다고 해야 되나? 요 정도 피테쿠스가. 근데 이제 한 100만 년 이후 그 호모 하빌리스 속이 말인데 이 하빌리스란 말은 손재주가 좋다는 그런 뜻이니까 호모 하빌리스니까 손 쓴 사람 속이요. 손 쓴 사람 속. 그 호모 하빌리스 속은 지금 현재 요게 아프리카의 동쪽에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데 이 지구대라는 것은 이 홍해에서부터 그 이티오피아 왼쪽으로서 오늘날 세렝게티 그 국립공원, 그 탄자니아, 케냐, 또 빅토리아 호수에서 쭉 쪽으로 이 지질지대가 해갖고 이게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동아프리카는 이 아프리카 본토에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대륙이 된다고 지질학들은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그래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이 사막지대가 건조한 지대니까
고인류학의 화석이나 다른 동물 화석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 땅속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음? 이 호모 하빌리스들이 출현한 시대가 언제라면 대개 250만 년에서 170만 년까지 한 80만 년을 이 시대에 살았는데, 이 호모 하빌리스의 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석기를 발견했는데, 이분들이 사용했던 석기가 있는데, 이 석기를 그냥 주워서 쓴 게 아니라 큰 돌을 다른 돌로 때려서 쪼개나면 아주 날카로워지잖아요. 이 날카로운 거 갖고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자를 때 아주 칼로 잘 쓸 수 있다는 이 타자스키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 날카로운 돌을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돌을 캐기 시작해. 돌을 쪼개기 시작해. 그래서 타자스키라. 이게 이제 어떻게 왜 호모 하빌리스 한 사람을 타자스키 시대냐면 1960년도 영국 고고학자 유명한 루이스 키키 부부가 아주 대단한 고인류학자신데, 이분들이 탄자니아 올드바이 오를라 세레게팅 그 공원 일대인데, 올드바이라는 지역에서 이분들의 지금 화석과 이분들이 쓴 이 타자석기를 함께 묶은 걸 발견한 거예요. 타자석기. 이것은 170만 년 이 사이. 그래서 이분들은 호모 하빌리스 속이라고 한다는. 근데 얼마 전에 시베리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학자들의 기원은, 현생 인류의 기원은 전부 다 아프리카만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시베리아 어느 지역에서 이 타자석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게, 타자석기가. 시베리아 있잖아. 아무래도 아프리카보다 습한 지역이니까 인구는 남아있을 게 없고, 이 타자석기만 시베리아에도 발견되고 중국에서도 발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 하면 탄자니아 일대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손쓴 사람만 생각했는데, 이건 좀 더 공부를, 고인류학을 더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약 80만 년간, 250만 년에서 출현해서 170만, 한 80만 년간 아프리카 일대 분명히 살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분들이 사라질 즈음에 이제 똑바로 쓴 호모 에렉투스라고, 곧 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북경원인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북경원인. 또 자바원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북경원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북경원을 발견한 분이 바로 샤르텍 신부님이에요. 그 당시 중국에 계실 때 캐나다 인류학자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당시 배중문이라는 지질학자하고 여러분들 함께 북경에서 서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주구점, 주구점 많이 들어봤죠? 주구점에서 약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그 생활했던 인류가 발견됐는데, 이분들이 뭐 에럭토스, 이분들부터는 꿋꿋하게, 왜 정강이 뼈를 보면 아니까, 정강이 뼈를 보면 이분들이 꿋꿋하게 섰는가 엉금엉금 기었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곧선 사람이 발견되었다는 것까지만 오늘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애니멀 인간 동물의 진화 과정을 그 제5과는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자, 애니멀 애니멀 인간 동물에 출연해서 제일 먼저 에, 어, 이 원숭이에 불려 꼬리 있는 엄청과 꼬리 없는 꼬리, 피테쿠스 종류, 그 피테쿠스 종류 중에서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긴팔 원숭이, 우르탕 중에 우리는 침팬지와 고릴라와 가장 가까이 사촌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와 너클 보행하는 침팬지와의 그 DNA 는 겨우 1% 차이도 나지 않지만, 여기는 뇌 골격이 커지거나 성대가 커서 언어로 전하거나 앞발이 자유로운 손으로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 침팬지와는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된 애니멀 호미니드 화석은 그 아프리카 남아크에서 발견된 타웅 아이라고 명명된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는 거. 그 다음에 온 것이 암석을 깨서 날카롭게 칼처럼 쓰고 하는, 즉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물건을 제작했다는 새로운 사람이 출현한 게 호모 하빌리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선 사람이 출현하고, 다음 시간 이제 곧선 사람부터 다시 제5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